굿모닝 인싸 크리에이터 산소녀입니다. 어김없이 계절이 또 바뀌어서 가을이에요.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자연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을이라고 이렇게 비가 온다고 분위기 잡는 건 아니고요. 본론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운 사람에 대한 추억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어제 어떤 만남 가운데서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꺼내고 싶은 일이 있었었는데 직접적으로 입 밖에 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 가슴 속에는 언제나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한가롭게 접혀져 있는 소중한 분이 계세요. 마치 제 삶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인데 언젠가는 그분을 꼭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22살 때 편지 교제를 나눴던 분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편지로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주는 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교도소에 수감되신 분들과 소통하는 일이었어요. 이 편지 선교회에서 그분과 저를 제3자 입장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는 없었고요. 그 편지 선교회로 편지를 보내면 이 선교회에서 다시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처음 제가 편지를 받게 됐어요. 그분의 프로필과 자필 편지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서머리해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어릴 때는 원하지 않는 삶, 선택할 수 없는 그 부모님과의 인연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린 시절이 참 불우하셨더라고요. 강원도 탄강촌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은 어느 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집을 나가시게 됐고 홀로 어머님이 아드님을 키웠는데 어머님의 교육이 이런 것도 철학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내가 누구누구네 집에 가봤는데 그거 있어 그거 가면 그러니까 너가 그거를 훔쳐가라 이렇게 교육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 집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은 인식을 했지만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채워서 살아야 되는 게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아오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절도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해오시고 습관처럼 그게 굳어지셨던 거죠. 그래서 절도죄를 반복 하시다가 이제 어느덧 장성하게 되어서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변화된 삶을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또 절도죄로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셨는데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분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수소문 끝에 결국은 찾아내서 살인죄를 저지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인죄로 복역 중에 저와 이렇게 소중한 만남이 이어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편지를 받고 정성껏 답장을 써드렸는데 답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기를 3회를 반복을 했는데 여전히 답장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문이 닫혔어요. 아, 내가 무슨 단어를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구나. 아, 이분이 상처받았구나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편지를 써봐라. 그리고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너에게 다른 분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성껏 편지를 써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성껏 편지를 썼죠. 아, 더 이상 나는 이제 편지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영원히 축복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그분이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지금 45살인데 나에게 착하게 살라는 말을 해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 너가 착하게 살라고 나한테 그렇게 편지를 해줬는데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내 삶은 그렇지가 않은데 착하게 살란 말을 하면은 도대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에 이것을 나는 적용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착하게 살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답장을 못했다. 너의 편지는 잘 읽고 있었고 고마웠는데 답장할 용기는 도저히 나질 않아서 답장을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너가 나에게 이렇게 내 평생에 착하게 살라고 해준 단 한 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어땠겠어요? 정말 감동을 받았죠. 아, 정말 원하지 않는 삶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내신 분이 있구나. 비록 그 나이가 지금 40 중반에 착하게 살란 말을 들었지만 이분은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편지에다 막 썼죠 또. 네, 어찌됐든 답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면서 제가 더 감사해서 표현을 또 막 해서 편지를 전달해 드려서 그때부터 이제 5년 동안을 편지 교제를 나눴어요. 5년에 주 2, 3회 정도를 편지를 쓰는 게 원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정말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패밀리라는 그런 의식이 생겼었어요, 정말. 그래서 진짜 기쁠 때, 슬플 때 나눴던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뭐 오픈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분이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월 1회 이제 그 면회를 가셨는데 어느 날 오셔서 통신 신학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많이 축복해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잘 마치셨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꿋꿋하게 잘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을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고 싶고 한번 꼭 뵙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몇 차례 거절을 하셨어요. 절대 만나면 안 되고 뭐 이런 원칙을 알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근데 저는 또 물러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패밀리인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단단히 결심을 하고 가서 이제 격하게 항의를 했죠. 내가 정말 꼭 뵈야 되겠다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럼 네가 머리를 밀고 와라. 저도 또 오케이. 그럼 내가 머리를 밀고 남자로 변신을 해서 올 테니까 나를 꼭 좀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뭐 그런 가정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제가 항의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분 삶에 조그만 디딤돌이라도 되었다면 이분이 이렇게 그냥 성장하셨으니까 그걸로 좋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는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남 자체를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분이 이제 모범적으로 잘 교도소 생활을 하셔서 모범수로 일찍 출소를 하시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감사 편지와 함께 나는 너를 평생에 한번 보지 못하겠지만 너를 정말 영원히 잊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바알로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만든 액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또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그분은 출소를 하시게 됐고 더 이상 편지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이제 우리 패밀리는 흩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목사님이 이제 월 1회씩 선교 단체에서 발행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간간히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모범적으로 잘 생활을 하셔서 그분이 어떻게 출소를 하셨냐면 나는 사회에 나갈 자신이 정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나가면 지금은 이렇게 이끌어주고 착하게 살란 말을 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밖에 나가면 나는 예전과 똑같이 돌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정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출소하신 분들과 공동체 마을을 이렇게 만드셨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글로 갈 것이다. 뭐 거기가 좀 답답하고 시골이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곳이
좋을 것 같다. 나는 거기 가서 정말 네가 가르쳐준 대로 잘 살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편지가 마지막으로 맞춰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쫄랐죠. 그분을 멀리서라도 뵙게 해주세요. 인사는 제가 안 할 테니까 한번 방문을 해도 되겠냐 했더니 그러면 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주소를 하나 주셨거든요. 주소를 하나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너무 또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 책상에서 그 주소가 사라진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서울에 있는 선교 단체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미 다른 분이 사무실을 인수해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시고 이 목사님은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서 사무실까지 다 함께 이전을 하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검색 한번 하면 나오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좀 노력도 했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름도 뭐 어떻게 공동체 마을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까진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인연이 끊겼지만 내가 언젠가는 한번 그분을 꼭 찾아야겠다 마음으로 그간의 삶의 장애물들을 얼마나 많이 통과하셨겠어요. 힘든 세월 잘 통과하시면서 삶의 여정을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날개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면 내 얘기구나 하고 아실 텐데 그런 복된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